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걸 꺾어 올려야 된다는 소리거든? 네. 맞아? 네. 그럼 X축하고 안 만나지. X축하고 안 만나. X축 안 만나지?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기가 T라고 해봐. 아이고 골치 아파. 여기가 T라고 해봐. 그러면 이게 FT란 말이야. FT. 이게 FT인데 이렇게 내려간 거를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만나네. 계속 안 만나. 0으로 계속 안 만난다. 그러다가 언제 만나냐? T가 여기 왔다고 쳐봐. T가 여기. T가 여기 왔다고 치면 이게 FT잖아. 이게 FT잖아.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걸 반대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 튀어 내려오는 데가 생기지. 튀어 내려오는 데가 생기는데 뭔가 하다 보면 이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가다 보면 이 내려가는 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가다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도 생기고 하니까 불연속점이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양쪽에서 나오니까 여기 지금 불연속점 하나 있잖아. 원래 하나 있고 두 번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두 번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한 번만 있어야 되겠지. 한 번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제 꺾어 올릴 때 여기 이제 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려와 버리면은 이게 이제 T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내려가다가 여기 걸쳤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였다가 세 개가 돼 버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그런 점이 또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또 생겨야 되니까 한 번 더 생긴단 말이야. 최소한 두 번만 딱 생기려면 여기 접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 접해야 된다는 소리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한 개였잖아. 빵개로 갔잖아. 빵개로 가다가 여기서 딱 만나는 순간 한 개가 되잖아. 다시 접하니까.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접을 텐데 이게 내려가는 애가 딱 여기에 이렇게 걸쳐야 된단 말이야. 딱 걸쳐야 돼. 딱 걸쳐야지만 여기 없던 게 여기 딱 걸치면서 한 번만 불연속이 될 거란 말이야. 한 번만. 여기서 한 번만 불연속이 돼야 되잖아. 이쪽에서. 이게 딱 절묘하게 걸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 얘가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걸쳐야 되니까 여기 8이잖아. 여기 8. 여기는 0이잖아. Y값이. 뭘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가운데 4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가운데 4를 기준으로 덮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렸을 때 딱 얘가 여기 X축에 딱 걸려야지만 여기서 한번 모양이 바뀔 거 아니야. 여기서 개수가 바뀔 거 아니야. 접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접하지 않으면 안 바뀌잖아. 안 바뀌면 연속인 거잖아. 그대로 쭉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딱 접하면은 숫자가 여기서 바뀌잖아. X축하고 한번 만나니까 숫자가 달라지자. 하나 늘어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움직이다가 또 여기서 움직이다 보면 또 한번 걸릴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접할 때라고 생각하면 이 모양이 접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접어서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접어서 뭘 기준으로 접어서 8하고 접어가지고 0으로 왔으니까 뭘로 접었어? 4로 접은 거란 말이야. 4로 접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렵는데 어떻게 식으로 증명하기가 그런데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얘기. 여기가 3,8이지? 그리고 여기가 X축이지? 그러면 이 점이 T일 때 아까 이 점이 T일 때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점이 T일 때 이 Y값이 4일 때 T가 여기로 왔어. T가 여기로 왔으면 이 그래프랑 똑같이 이제 이걸로 꺾고 이걸로 바뀌어야 되잖아. 이걸로 대칭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이. 그렇게 딱 절묘하게 여기가 X축하고 만나야지만 여기서 한번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뀌잖아. 여기서 한번 접하니까. 여기서 그래서 불연속이 한번 생긴단 말이야. 아까 여기서 한번 생겼고 이건 한 번은 기본으로 있는 거고 이쪽에서 한 번만 생겨야 되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꺾어 올려가지고 딱 이렇게 돼야지 절묘하게 모양이 되고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T라고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여기를 기점으로 하면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만나잖아. 계속 연속이잖아.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면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랑 두 번 생기잖아. 두 번. 그러니까 한 번만 생기려면 딱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번 잘 생각해봐. 나는 더 이상은 설명을 못하겠네. 이렇게 할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접할 때 문제가 사실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뭔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문제 풀 때는 저럴 때 답이 나오겠다.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되겠지. 그러면 뭐냐면은 딱 거기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극소점 있지. 극소점일 때 t가 이렇게 있을 때 절묘하게 꺾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때가 딱 불연속점이 여기 하나 딱 생기는 거란 말이야. 여기 3에서 나온단 말이야. 어쩔 때? 극소점일 때. 그런데 여기가 8이니까 x축하고 똑같아지려면 이게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소점이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가 4야 된단 말이야. 이 그래프에서. 됐어요? 그러면 아까 했던 공식 있었지? 이제 여기 좌표를 구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그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거 시간 없을 때는 이런 거 써먹어야 되니까 아까 그거 배웠잖아. 뭐 배웠어? 극대값 차이. 아까 했던 거. 극대 빼기 극소는 뭐라고 그랬어? 이 3차식에서 이런 식의 극대값이 두 개가 극대 극소가 두 개 나오잖아. 극대 하나 극소 하나 나오잖아. 이거 뺀 거는 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란 말이야. 아니 3승이란 말이야. 3승. 왜 2분의라고 했어? 6분의인데 3이 내려오니까. 근데 여기는 최고차에서 1이라고 했거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베타 알파는 뭘 의미해? 이것의 x좌표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겠으니까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이 극대극소 차이라는 거는 극대극소 차이가 뭐야? 하나는 8이고 하나는 4잖아. 차이가 4잖아. 4. 극대 빼기 극소가 4잖아. 8 빼기 4는 2분의 1에 여기 모르니까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가 3이고 알파는 모르는 거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알파 빼기 3의 세제곱이라고 하면 이 값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로 넘어가면 8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8이라는 소리고 알파 마이너스 3은 2라는 소리고 알파는 5라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가 좌표가 5,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됐나요? 좀 빠르지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fx를 구해가지고 f8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fx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기면 또 fx 어떻게 구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승민이 이제 복습하는 거, 승현이 복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쳐봐. 이런 것도 봤지. 이런 것도 공부했지. 3차식에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가 뭐야?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그래. 변곡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시 만나 극대값.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 길이가 다 똑같아. 2대 1이요. 길이가 다 똑같고. 알지?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여기가 6이에요. 맞아? 여기 같이 만나는 점이 6이란 말이야. 6,8이란 말이야. 여기가. 이런 모양 이렇게 되니까. 됐지? 왜 이런 짓을 하냐? fx를 구하려고. fx는 그러면 이게 fx다. 이게 fx야. 이렇게 돼야 돼. fx는 y 콜 8이라는 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3에서 접하고 6에 한번 뚫고 지나가지. 만나지? 그럼 fx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fx에서
8을 빼면 f에서 8을 뺀다는 건 이렇게 8만큼 내렸다는 소리야. 네. f에서 8만큼 내리면 3의 x축이 되잖아. 그러면 3에서 접하고 6에서 한 번만 만난다는 x-3의 제곱 x-6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여기 1을 안 쓴 이유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끝났네. F8 여기다 8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F8 빼기 8은 8넣으니까 5의 제곱 25 8넣으니까 2 50 F8은 58 이렇게 답이 구해지는 애요. 자, 여기 문제는 이제 그야말로 이것도 뭐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 좀 어렵긴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참고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맛배기라도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도 몇 가지 있으니까 보는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좀 갖추려 보면 이제 문제 풀 때 뭐 이런 게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두 개의 모양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비슷하게 되어 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지금 EFT라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숫자로 나와 있으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가 그것의 대칭이라는 거예요. 가운데니까 항상 가운데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그냥 상수라면 그 상수에 의해서 두 개가 이렇게 꺾여서 바뀌는 거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렵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극대극소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이렇게 아까 세 가지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눈치껏 어떤 감으로 불연속점이 두 개밖에 안 돼? 그러면 처음에 별로 안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뭐 학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 풀 때 접할 때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 접할 때서. 그래서 접할 때를 먼저 해봐라. 그렇게 많이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뭔가는 대부분 접할 때에서 뭐가 답이 나오잖아. 접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은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맨 처음에. 근데 아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접할 때가 아니라 접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좀 고생할 수 있도록 접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될 때 되도록 문제를 좀 변형한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이런 거 문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접할 때하고 그러지 않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불연속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접할 때도 많단 말이야. 많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까 내가 살짝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딱 여기에 이렇게 꺾어가지고 접할 때가 이 점이 딱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니까 여기서 하나 생기고 어차피 여기서 꺾어 올려야 되니까 하나는 미리 생기는 거야. 이쪽에서 변하는 점이 없는 거하고 한 개인 점이 여기서 하나 더 생겨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몇 가지 이제 특별한 것들 아까 극대극소 차이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2대1의 관계, 변곡점하고 관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해서 그런 것만 알면은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복잡하게 계산 안 하고 풀 수가 있어. 그거 모르면 이제 엄청 복잡해지고 이제 머리가 아프고 시간이 안 되겠지. 일단 잘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가서 다시 뭐 질문 없으시면 29번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풀려다가 결국 두 문제 남았어. 자 29번 합통. 자 29번은 어떤 문제 같아? 문제가 단원이 통계 문제일까? 중복조합 문제야. 중복조합 문제. 왠지 중복조합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는데 자 문제를 읽어봤을 테니까 한번 쭉 봤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 주머니에 1에서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다고 했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가지고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다고 해서 다시 넣어. 복원 추출을 한다는 것이 복원 추출. 독립시행을 한다는 얘기요. 이 시행을 4번 반복해가지고 4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 평균이 4분의 11이 될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을 p분의 q라고 했을 때 p 더하기 q 값을 구해라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조금만 좋아. 여기서 자 4개의 수의 평균이 4분의 11이 될 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4개의 수의 합이 뭐라는 소리야? 4개의 수의 합이 11이라는 소리지. 합이 11. 그러니까 4개를 뽑아. 어차피 복원 추출이니까
4444 뭐 이런 식으로 뽑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중복해서 뽑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4번을 뽑아가지고 합을 11을 만들으라는 소리거든. 4번을 뽑아가지고 합을 11을 만들으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1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내는 걸 A라고 하고 뭐 두 번째를 B라고 하고 세 번째를 C라고 하고 네 번째를 D라고 했을 때 11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A, B, C, D 합을 자 그럼 이런 모양 나오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야? 중복조합이란 말이야. 중복조합. 중복조합을 간단히만 복습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있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해볼까? 10을 만족하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였잖아. 첫 번째가 뭐야?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인 경우하고 자연수인 경우. 이게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 의미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뭔 말이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자연수인 경우에서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 소리지. 한 번도 안 뽑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A, B, C, D가. 그러면 이때는 뭐야? 4H10이야. 맞아요? 4H10.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4H10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조금만 설명할게. 그러면 로또를 생각해봐. 로또를. 여기 로또 기계야. 로또 기계. 로또 기계가 있는데 A라는 공, B라는 공, C라는 공, D라는 공이 있어. 4개가 있어. 4개가. 그런데 중복으로 허락해가지고 10번을 뽑아. 10번을. 중복으로 허락해가지고 10번을 뽑아. 그런데 음한인 정수부터 할게. 중복을 허락해서 10번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A만 극단적으로 9번이 뽑혔어. 극단적으로 9번이 뽑혔고 B가 한 번이 뽑혔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A를 뽑았는데 이걸 다시 집어넣었어. 근데 또 A가 뽑혔어. 다시 집어넣었어. 또 B가 한번 뽑혔는데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A가 뽑혔어. 예를 들어서 A가 9번 뽑혔어. 그러면은 A가 9고 B가 1이니까 CD는 제로고 10이 만족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공은 4개야. 공은 4개. 공은 4개인데 10번을 뽑아. 10번을 뽑아. 그런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무슨 소리냐면 A가 맨 먼저 뽑힌 거나 A가 맨 마지막에 뽑힌 거나 결과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순열은 아니란 소리지. 순열은 아니란 소리. 조합이란 소리지. 조합. 그리고 뺀 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뽑혀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조합이란 말이야. 중복조합. 그래서 4H1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한 번도 안 뽑혀도 상관이 없다는 소린데 이 문제가 똑같은데 자연수로 바뀌었다고 쳐봐. 자연수. 자연수라는 얘기는 A, B, C, D가 적어도 1은 돼야 된다는 소리지. 적어도 1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10번을 뽑긴 뽑는데 원래는 10번 뽑아.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10번을 뽑긴 뽑는데 A, B, C, D를 한 번씩은 미리 뽑아놨다라고 가정을 해. 왜? 1은 나와야 되니까. A, B, C, D는 미리 뽑아놨다고 가정하고 10번을 뽑아야 되는데 4번은 미리 뽑아놓은 셈이니까 몇 번만 뽑으면 돼? 6번만 뽑으면 된단 말이야. 4H6이란 말이야. 자연수의 경우의 수는. 자연수일 때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데 음한인 정수라고 하면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뽑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10번을 뽑는다면 10번을 그냥 뽑아. 중복을 합해서 4H10. 그런데 자연수가 되면 하나는 미리 뽑아야 되니까 10번을 뽑는 게 아니라 6번만 뽑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한 번씩은 미리 뽑아놓고. 그래서 이거는 4H6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게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인데 이 문제로 다시 오면 이제 이거 좀 변형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A, B, C, D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뽑았다고 세봐. 첫 번째 뽑는 게 A, 두 번째가 B, 세 번째가 C, 네 번째를 D라고 뽑았을 때 어떻게 뽑히는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 순서는. 왜냐면 합해가지고 11만 되면 되니까. 합해가지고 11만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뽑은 걸 다시 집어넣었어. 또 뽑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란 말이야. 중복도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끼리 뽑아가지고 어쨌든 더해가지고 11만 만들면 되니까 중복 조합이 문제인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4H11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왜냐? 4H11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4H11이라고 한다면 D만 11번 뽑히는 것도 있겠지. D만 11번. 네. 근데 11이 있어? 11이 없잖아. D만 11번 뽑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네. 0, 0, 0 뽑히고 11이 뽑혔다는 얘기잖아. 네. 첫 번째 0, 두 번째 0, 세 번째 0, 네 번째 11이 뽑혀서 11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중복조합이 아니라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A, B, C, D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0 될 수 있어? 여기 지금 주머니에 0 없잖아. 0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란 말이야.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적어도 1은 한 번씩 뽑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음한인 정수로 계산하는 게 쉬우니까 자연수일 때 4개를 미리 뽑았다라고 생각해서 4H6이 됐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A, B, C, D를 무조건 먼저 뽑았다라고 가정을 해. 왜? 최소한 1은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1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가 0이 없으니까 그래. 0이 없으니까. 저 상자에. 이 문제가 11이 아니라 중복조합으로 갔을 때는 일단 4를 뺀 7이 된단 말이야. 네. 왜? 일식은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자연수 문제랑 똑같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아까 말했던 4H11이 아니라 4H7이 되는데 네. 4H7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되느냐? 자, 여기서 봐봐. 다 되느냐? 잠깐만. 아이고 뭐야. 잠깐만. 되는데 4H7이 되는데 그래 어쨌든 4H7이야 1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 쳐. 쉽게 생각하면 4H7인데 그러면 경우의 수는 4H7이야 자연수 경우의 수니까. 그런데 여기서 A, B, C, D가 11이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경우 어차피 1식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4H7이 되는 거야. 0은 빠지니까. 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6까지만 나와야 되잖아. 6까지만.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7이나 8이 나와가지고 11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지. 예를 들면 하나가 8이고 1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필요 없이 여기 들어간 거지. 이만큼은 빼줘야 된단 말이야. 이만큼은. 네. 뭐만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냥 이거 봐봐. A, B, C, D를 더해가지고 11이 되는데 자연수인 경우의 수는 4H7인데 4H7가지인데 그 중에는 0이 안 들어가고 1이라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8, 1, 1, 1인 경우하고요. 8이 없으니까 8 들어가가지고 8, 1, 1, 1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안 되겠지. 네. 근데 그게 몇 가지냐면 4가지란 말이야. 왜 4가지야? 8, 1, 1, 1, 8, 1, 1, 1, 1, 8, 1, 1, 1, 1, 8 이렇게 4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7이 들어가도 안 되겠지. 7이 여기 7이 없으니까. 네. 7이 들어가면 0은 안 되니까 7, 2, 1, 1 이런 경우밖에 없지. 네. 7이 1, 2. 그럼 이거 몇 가지야? 4개 중에서 아까 그 순열이잖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4개를 7, 2, 1, 1, 7, 1, 2, 1, 7, 1, 1, 2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면 4개를 순열로 돌리는데 1, 1이 겹치니까 2팩분의 4팩. 그래서 이거 12가지. 12가지. 얘네들은 빼줘야지. 왜냐면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빼면은 7하고 8 들어간 건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면 여기 경우에서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4H7이라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8 들어가는 거하고 7 들어가는 거 4가지하고 12가지는 빼야 된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한 상자에서 A, B, C, D 더해가지고 11이 나오는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 근데 문제는 확률구하라고 했어. 경우의 수부터 해보자. 4H7은 더하면 10C7하고 같잖아요. 10C7은 10C3하고 같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뭐 하는지 알죠? 알아요? 120이야 120. 120에서 16을 빼니까 104야 104가지야 104가지.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야. 뭘 만족하는 경우의 수? 평균이 4분의 11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더해가지고 11이 되는 경우의 수 104가지야. 근데 전체는 몇 가지야? 전체는
6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6가지를 반복해서 뽑는다고 했잖아. 그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몇 번? 4번. 6파이 4지. 정확히 말하면 6파이 4. 6666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 중에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104니까 이게 확률이란 말이야. 6666분의 104. 그러면 자 이거 약분하면 52, 3, 약분하면 26, 또 3, 약분하면 13, 또 3, 더 이상 안 되지 13이니까 333이면 27, 27에다 6 곱하니까 42, 12, 162, 162분의 13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175가 답이 됩니다. 175가 답이에요. 아, 되겠나요? 자, 이게 중복조합 문제인데 조금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겠지. 0이 안 들어갔으니까 일씩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따진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8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7이 들어가는 경우가 여기에 필요 없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일종의 6번처럼 빼버린다. 전체 경우의 수. 전체는 6번씩 6번씩 4번을 하니까 6파이 4다. 자, 이런 정도만 보고 자, 마지막 문제. 30번. 마지막 문제 30번. 아이고, 이 시간이 오버가 되버렸네 많이. 극한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 풀이를 해야 되니까. 자, 30번 마지막. 이거 어떻게 좀 풀어봤어요? 답은 260이야. 답은 260. 아, 그래서 한번 보자. 자, 이 문제는 30번 치고는 이제 조금 살짝만 고민해 보면 되는 문제. 자, x가 1, 2, 3, 4, 5고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 fx의 치역을 a라고 했고 합성함수가 나왔어. 합성함수의 치역이 b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물론 이제 30번 문제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가 x가 있고 x에서 x로 간다고 그랬지? 이게 f야 이게. 그치? x에서 x로 x가 1, 2, 3, 4, 5고 얘도 1, 2, 3, 4, 5야. 그런데 여기 보면 합성함수도 있다고. f를 한 다음에 또 한 번 f를 하는 거지.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f의 치역을 a라고 하고 여기가 a야 치역. 그 다음에 f 도트 f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을 b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 가번을 보면 fa의 그러니까 a의 치역 그러니까 여기가 3 이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게 5개 중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3군데만 간다는 얘기야. 3군데 이하로만 간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합성함수를 하는데 여기도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1, 2, 3인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가면 여기도 똑같이 가야 된다 그 소리고. 일단 그 소리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뭔 소리야.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x가 아니다. 그럼 뭔 소리야. f1은 1로 갈 수가 없고 f2도 뭐 2로 갈 수 없고 f3은 3으로 갈 수 없고 뭐 이런 얘기지. 똑같은 숫자로는 못 간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일단은 3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경우를 한번 나눠보자고. 경우를 나눠보자. n이 n 여기다 해볼까? na가 1인 경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na가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하고 3인 경우만 해보면 되겠지. na가 1인 경우는 na하고 nb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nb도 1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na가 1이라는 거는 이 f라는 함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다 간다는 소리야. 한쪽으로 다 간다는 소리지. 그리고 b도 1이어야 돼. b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그냥 2로 간다고 쳐봐. 한 개잖아. na가 1이니까 2라는 것으로 이렇게 다 간다고 쳐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모순이 된단 말이야. 여기. 왜? 모든 애들이 다 한 군데로 가야 되면 1이 뽑히든 2가 뽑히든 3이 뽑히든 4가 뽑히든 5가 뽑히든 뭐든지 한 개는 가야지. 이런 경우는 2가 뽑혔으면 2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모순이지. 디귿번의 그 내용의 모순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단 말이야. 이럴 수는 없어. 안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na가 2인 경우 생각해보면 이때 nb도 2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거 이제 지워버릴게.
뭔가 모르겠지만 두 개가 채택이 된단 말이야. 두 개가 F에 의해서 F에 의해서 두 개가 채택되는데 뭐가 뽑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1, 2가 뽑혔다고 생각을 해봐. 1, 2. 자, 1, 2가 뽑히는 경우의 수가 숫자 5개 중에서 어떤 거 2개만 뽑히면 되니까 이게 52야. 52. 그러니까 1, 2가 뽑히고 1, 3, 1, 4, 2, 5 또는 2, 3, 2, 4, 2, 5 뭐 이런 게 52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1, 2가 뽑혔다고 가정을 해봐. 1, 2가 뽑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1, 2, 3, 4, 5가 어쨌든 다 1, 2로만 가야 되는 거지. 어쨌든 다 1, 2로만 가야 되는데 1은 1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지. 아까 1은 1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2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2는 2로 못 가니까 1로 갈 수밖에 없지. 어떤 게 뽑히더라도 마찬가지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 4가 뽑혔다면 3이 4로 가야 되고 4가 3이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가 52개가 있단 말이야. 10가지 경우. 그러니까 한 가지가 결정이 돼버리면 한 가지가 1, 2로 결정이 되면 1과 2는 가는 데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합성함수까지 생각하면 얘도 크로스로 이렇게 가야지. 얘도 크로스로 가야지. 똑같으니까. 그러면 1, 2가 결정되면 1, 2는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3, 4, 5는 3, 4, 5는 아무 데나 가더라도 상관없지. 3, 4, 5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잖아. 1로 가든 2로 가든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5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이렇게 곱하면 이럴 때의 경우의 수란 말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10이고 이거 8이니까 80까지란 말이야. 이런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80까지야. 됐지?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NA가 3인 경우. NB도 마찬가지로 3이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아까 방금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 개가 뽑혔다고 쳐봐. 어떤 세 개가 채택이 됐다고 쳐봐. NA의 3에 의해서 그 1, 2, 3이 채택이 됐다고 쳐봐. 1, 2, 3이. 응? 1, 2, 3이 채택이 됐다고 쳐봐. 근데 1, 2, 3 같이 채택되는 경우의 수가 5개 중에서 3개를 찾는 경우의 수니까 이런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치? 어쨌든 1, 2, 3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1은 1로 못 가지. 1은 1로 못 가니까 1이 2로 갈 수도 있는데 1이 3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간다고 쳐봐. 그러면 2는 1로 갈 수 있나? 못 가요. 왜? 3이 3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2는 또 3으로 갈 수밖에 없어. 3은 1로밖에 갈 수밖에 없지. 그런 경우하고 만약에 1이 3으로 갔다고 쳐봐. 1이 3으로. 그러면 또 2는 2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2는 1로밖에 못 가고 따라서 3은 2로밖에 못 가. 이건 상관없지. 여기에 걸리진 않지.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생겨.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겨. 한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이런 한 가지에 대해서 1이 2로 가거나 1이 3으로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자기 자신을 못 가니까. 그리고 1대 1, 2, 3에 대해서는 다 해봤지. 다 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 두 개.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네 맘대로 가. 몇 군데로? 세 군데로. 두 개의 니는 세 군데로 네 맘대로 가.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 됐지? 이거는 10이고 이건 9니까 18이니까 180까지. 합쳐서 260까지. 첫 번째는 없으니까 제로니까. 그래서 260까지. 됐을까? 질문? 여기까지. 이거를 어떤 거? NP는 그러니까 그건 안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이게 결정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4, 5가 뭐 몇 가지 하는데 결정되면 이거 따라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지 않나? 잠깐만.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아까 그걸 했잖아. 예를 들어서 1, 2, 2로 가면은 2가 1로 가면은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잠깐만. 1, 2 잠깐만. 좋은 질문인데 1, 2로 가고 2가 1로 가고 1이 2로 가고 3이 3 그건 어차피 여기에 따라서 위반되지는 않으니까 이것도 F잖아. 이것도 F잖아. 합성함수 F도. 근데 이것도 지금
얘가 결정이 되면 따라서 다 가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으네. 여기는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여기까지 답을 구하고 나서 이거는 어차피 이게 결정이 되면은 여기 위반되는 건 없으니까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보면 1, 2, 2, 1.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합성함수에 또 위배가 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1, 2, 2, 1이면 여기도 1, 2, 2, 1이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같은 데로 안 가는 거니까 상관없고 1, 2, 2, 3, 3, 1이면 1, 2, 2, 3, 3, 1이니까 얘도 같이 가는 데가 없잖아. 어차피 똑같은 함수가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걸리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어차피 이것만 결정되면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으네. 하지만 그래서 260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승민이 뭐 하고 있었어?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이제. 정말 커피 마시. 가야 되겠지?